2024년 3분기 어닝 시즌이 도래하며 다소 충격적인 실적 발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전자의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어닝 쇼크 발표에 따라 회사 측의 대대적인 사과문이 공개된 반면 SK하이닉스는 역대 최대의 분기 실적이 나타났다며 너무나 상반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삼성전자의 존폐 위기가 거론될 정도의 실적 악화가 SK하이닉스의 행운으로 이어졌다는 것인데,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내 공급자로서 같은 역할을 담당해온 두 기업이 이렇게나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절대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를 비롯한 현대그룹의 기업 실적과 KB금융을 비롯한 국내 금융사들의 실적 역시 이번 분기 들어 역대급 혹은 사상 초유라는 단어를 들먹이며 어닝 서프라이즈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번 3분기 한국의 GDP 성장률은 고작 0.1%로 집계되며 역성장을 겨우 면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발표하는데 나라 살림은 역행하고 있다는 이 같은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번 주 시황 방송을 통해 저는 3분기 실적이 천차만별로 달라진 원인과 이 상황이 초래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본 방송을 통해 이번 실적 발표가 만들어낸 혼란과 이 혼란을 이용해 묻혀져 버린 진정한 시황 변화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테니 오늘도 리더의 스탁마켓 나우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스탁마켓 나우 시간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를 터뜨리며 붕괴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여타의 기업들은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고 하는 이번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해 제 견해를 한번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방송 목차는 크게 두 가지로 준비가 돼 있고요. 첫 번째는 기업 실적이 얼만큼 믿을만한가에 대한 그 신뢰성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는 이 기업 실적에 의해서 가려놓은 진실이 있다 라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떠한 목차 준비되어져 있는지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1부 시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기업 실적의 신뢰성 보도록 할 텐데, 천차만별의 기업 실적이 나오게 된 그 진실을 한번 들여다보자 라는 겁니다. 자, 본 내용 보시면은 이런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를 터뜨리면서 사과문을 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고, SK하이닉스의 매출 17조 5천억 그리고 영업이익 7조가 나왔다라는 사실, 그래서 분기 최대 실적이 잠정시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식시장에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느냐, 바로 이거죠. 삼성전자는 못 믿겠다. 걔네는 어닝 쇼크니까. 그래서 탈출해야 된다. 탈출 러시가 생기고 있고 SK하이닉스로 갈아타야 된다. 그래서 환승의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멸망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승승장구하고 있다.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거죠. 이 같은 논리가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오직 주가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따가 제가 손익계산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손익계산서상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가가 삼성전자가 워낙에 많이 떨어져 버렸고 SK하이닉스가 워낙에 잘 버티고 있다 보니까는 이 실적에 대해서 색안경이 껴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저가 경신 랠리를 막 펼치고 있는 삼성전자와 20만 닉스를 버티고 있는 SK하이닉스. 물론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좀 빠지긴 했더라고요. 근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20만 원대를 버티기 해주고 있었던 모습이 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 너무 큰 차이가 났죠. 삼성전자는 신저가 경신, SK하이닉스는 10월 한 달 동안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반된 주가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 하지만 본 내용을 액면 그대로 살펴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손익계산서 분기별 흐름 제가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봐보세요. 23년도 2분기서부터 지금 3분기, 24년도 3분기 잠정치까지 수치 나오는 거 보시면은 위에 게 삼성전자고 아래 게 SK하이닉스입니다. 딱 보면 좀 눈에 띄는 게 이런 거죠. 빨간색 적자를 기록한 거.
제가 지난번에도 많이 강조를 했지만 23년도 당시 SK 하이닉스는 이 단기 순이익이 4개 분기 동안, 그러니까 1년 내내 계속 마이너스를 쳤었던 그런 시간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이게 어떤 종목인지 보여주지 않은 다음에 야, 주가가 어떨 것 같냐? 어떤 회사는 죽어가는 기업이라고 하고 어떤 회사는 승승장구하는 회사라고 하는데 어떤 회사가 죽어가는 기업인 것 같냐? 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이 빨간색 불이 들어와져 있는 SK하이닉스를 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높은 평가를 받게 된 부분은 사실 이 변화율이에요. 가만히 보시면은 뭐 작년 요맘때 혹은 작년 4분기 요때 당시 영업이익이 아주 개판이죠. 단기순이익도 적자로 작살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치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큰 성장을 한 걸로 보여질 수 있어요. 지난 4분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3,460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었던 SK 하이닉스가 7조 원, 7조 원 규모로 영업이익이 성장했다. 그럼 거의 20배가 올라온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놀라운 실적 성장으로 보여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되게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보시면은 뭐 엄청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작년 4분기 보시면은 2조 8천억, 그리고 이번에 잠정치이긴 하나 9조 1천억 원 정도가 집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보면은 뭐 성장을 꽤 하긴 했죠. 물론 SK하이닉스처럼 뭐 20배 상승을 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높은 상승률, 거의 한 3배 이상의 영업이익 성장률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이를 놓고 보았을 때에도 뭐 매출액에 대한 추이 이렇게 쭉 보시면은 점점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매출액이 꼬꾸라지거나 그런 분위기 별로 아닙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난 뭐 2분기 때는 워낙에 실망스러운 데이터가 나왔지만 그 이후서부터는 조금씩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해서 올해 1분기, 2분기 들어서 쭉쭉쭉쭉 올라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이번 3분기 때 조금 떨어지긴 했죠. 원래는 10조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역행하면서 9조대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요거 가지고 무슨 뭐 삼성전자가 뭐 존폐 위기가 생겼다, 이러다가 삼성전자가 망하는 거 아니냐, 이따위 식의 시선을 볼 만한 분위기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여기는 또 빨간색 불이 하나도 없잖아요. 회사가 무슨 뭐 망할 지경이 된다 하게 되면은 빨간색 불이 그래도 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근데도 엄청나게 위기가 생긴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죠? 근데 SK하이닉스 한번 봐볼게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적자에서 플러스 흑자 전환을 한 이후에 5조, 7조 이렇게 팡팡 튀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그 개선세가 훨씬 더 가파른 느낌을 주긴 해요. 그렇지만 예전에 워낙에 죽을 써놨으니까 지금의 성적표가 굉장히 좋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이 자체가 엄청난 무슨 뭐 호실적이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학업 성적, 그리고 제가 자주 예시를 드는데 한 뭐 70점, 80점짜리 점수를 받아왔었던 학생이 있는데 이번에 공부를 좀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이번 성적 표현 한 90점 정도가 나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80점. 지난번과 똑같은 성적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실망스럽다. 이런 느낌인 거고,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는 50점이 안 돼. 적자니까는 거의 뭐 30점, 40점짜리 성적표를 받아왔던 애가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70점이나 받아왔어. 그런 느낌. 그래서 80점과 70점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수준의 성적표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워낙에 박살이 났다가 올라오니까는 굉장히 급성장한 느낌. 여기는 워낙에 잘 나가고 있다가 조금 후퇴하니까는 뭔가 크게 실망스러운 것 같은 느낌. 이런 식의 좀 분위기적 차이, 뉘앙스적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추이를 놓고 보았을 때에는 추세라든지 트렌드가 크게 다른 양상을 띠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굉장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종목인 것처럼 갈라치기를 해놨다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의심스러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좀 더 딥하게 이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부분도 또 눈에 띄게 돼요. 지난 분기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개선세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740, 683 이게 단위가 억 원이니까 74조 원이죠. 74조 원가량의 매출액을 지난 분기에 썼고 이번에 잠정치가 79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일단 성장을 했어요. 몇 퍼센트 정도의 성장률인지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대충 한 6.6% 정도, 6.67% 정도의 성장률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지난 분기하고 이번 분기의 성장률을 보게 되니까 매출액이 164, 16조 4천억 규모, 그리고 이번에는 175, 17조 5천억 규모.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의 성장률이 나왔는지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얘도 6.6에서 한 6.7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액 성장률이 거의 똑같아요.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왜 삼성전자는 어닝 쇼크라고 하고 SK하이닉스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느냐? 바로 이 영업이익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뒤로 떨어졌고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했어요. 대충 한 30-40% 정도는 성장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지난 분기 대비해서 이번에 여기는 5조 4천이었는데 이번에 7조가 됐으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는 10조 4천억이었는데 9조 1천억 원으로 이게 오히려 떨어져 버렸죠. 마이너스로 내려가 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자, 그럼 이런 차이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하시려면은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좀 알고 계셔야 되죠. 매출은 똑같은데 성장은 비슷하게 했는데 영업이익에서만 큰 차이가 난다 라는 뜻은 비용 관리를 굉장히 잘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손익계산서 맨 위에 매출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으로 까지는 게 매출 원가가 있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이라는 게 계산이 되고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거를 제해서 나오는 게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 매출액은 고정인데 똑같아. 성장률이 똑같아. 근데 영업이익에서 큰 차이가 났다라는 뜻은 이 마이너스 빠지는 거, 이 원가랑 판관비, 이게 뭐냐면은 비용이에요. 비용. 빵집으로 표현하면 매출 원가는 밀가루, 빵을 만드는 그 재료 가격인 것이고, 판관비는 말 그대로 관리비, 장사를 하는데 필요한 관리비,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잘 낮췄다. 그러면 매출은 똑같은데 비용을 많이 세이브를 했으니까 영업이익이 올라가 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어닝 서프라이즈의 배경은 사실 매출액의 성장이 아니라 이 비용의 절감, 비용 관리에 있었다라고 보는 게 합당합니다. 그럼 이런 식의 장사가 성공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냐면은 백종원 선생님 같은 느낌. 백종원 선생님이 그 재료가 좀 싼 거, 가성비가 좋은 재료를 이용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식의 장사를 잘 했을 때 나타나는 형상이에요. 뭐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써가지고 뭐 돈가스를 만들었는데 더럽게 맛있어서 잘 팔리더라. 그래서 재료비를 아껴서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거. 장사는 그대로 똑같이 됐을 뿐이야. 그러니까 매출은 똑같은 거죠. 근데 비용 관리를 잘해서 이런 식의 만약에 장사를 성공했다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구조의 손익계산서가 나타날 수가 있고 이런 식의 실적 발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류 언론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은 이유는 HBM이 기술력이 좋아서 이게 잘 팔렸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신뢰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왜? 이 장사가 잘 된 게 맞다라면은 이게 올라야지. 매출의 성장과 함께 영업이익의 성장도 같이 늘어야 됩니다. 그리고 AIM이 엄청나게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가면은 높은 기술력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R&D, 기술 개발 연구비에 돈을 많이 투자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이 테크놀로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매출 성장을 일으켰다. 그러면은 비용 늘어나고 매출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도 늘어났다. 이러면은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지금 손익계산서상 흐름으로 보면은 전혀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실제 내용은 얼마나 다른 괴리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뭐 SK하이닉스 내부자도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주류 언론이 얘기해주는 대로의 SK하이닉스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다소 믿어지기 힘든 그런 이제 수치가 확인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같은 논리로 KB금융 같은 금융사들의 어닝 서프라이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요 영업이익의 성장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도 약간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23년도 연말 갑자기 영업이익이 박살이 나버립니다. 이때만. 그쵸? 요런 데서 좀 저는 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영업이익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제가 설명해 드렸죠. 비용을 차감하고 나오는 게 영업이익이다. 매출에서. 그래서 비용을 많이 투영하게 되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갑자기 푹 떨어지게 되게 됩니다. 근데 비용을 상계 처리하지 않고 냅두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올라가져 있는 상태로 보일 수가 있죠. 특히나 금융사들이 이 부실채권,
대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대출을 써줬는데 이 대출자들이 돈을 안 갚아. 기업들도 그렇고 가게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실 채권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대손 충당금을 쌓은다고 하는데 그 대손 충당금이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처리를 할 때 마이너스가 팡 찍힌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연말에 그 비용 처리를 한 방에 해버린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갑자기 급감하는 모습이 체크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 발생한 잠정치 2조 3천억이라는 이 영업이익이 분기별 영업이익으로 봤었을 때 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최대의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했대요. KB금융이. 근데 만약에 여기에 비용 처리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찍힌 숫자라면은 이 역시도 신뢰하기가 힘든 숫자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이 위에 있는 영업수익을 보시면 돼요. 영업수익이 매출액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이 회사는 금융사기 때문에 뭔가 보이는 물건을 파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제 영업수익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매출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매출액, 영업수익이 어떤 플로우를 갖고 있는지를 보시면은 이게 조금씩 좀 오르는 추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가 올해 1분기가 지나면서부터는 조금씩 떨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잠정치를 보시게 되면은 지난 분기 대비 이 영업수익이 떨어진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매출 같은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매출은 떨어졌는데 영업이익은 올랐다. 그것도 역대 최대 수치로. 이게 가능하려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요 사이에 껴있는 비용, 그죠? 이 비용 관리를 엄청나게 잘 했어야 된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비용 처리에 해당되는 이 숫자 자체를 집계하지 않고 넘겨버렸다. 이때 그랬던 것처럼 넘겨버리니까 이때는 영업이익이 안 떨어지다가 이때 한 방에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찍힌 숫자라면은 이 영업이익 숫자 같은 경우에도 신뢰성을 갖기가 힘들죠.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은 매출액 성장과 함께 이익 성장이 일어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에요. KB금융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물론 SK하이닉스는 매출의 규모가 늘어나긴 늘어났지만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규모의 성장이 있었지 엄청 희깔난 뭔가 대박의 성장률이 매출액에서 발견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을 가만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이런 결론에 이를 수가 있어요. 어닝 서프라이즈의 배경에는 비용 절감에 있다는 사실. 결코 매출 확대에 따른 외형 확장형 실적 성장이 아니다. 장사가 잘 돼서 매출도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재료비도 많이 들고 음식점으로 이야기하면은 갑자기 문전성시가 됐어요.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러면은 주문이 많아지겠죠? 주문이 많아지는 만큼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돼. 즉 음식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럼 재료비 많이 들죠. 그럼 비용이 올라가겠죠? 근데 비용이 올라가는 만큼 장사가 잘 됐으니까 매출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수익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삼박자가 다 같이 올라가게 된다고요. 외형 확장형 실적 성장이라면.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에 의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비용 절감에 의한 부분이다라는 점. 근데 이 비용이라는 것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 데이터이다.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어느 정도의 조작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실적 같은 숫자를 만나게 되면은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숫자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만큼 거짓말치기 좋은 데이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인식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숫자를 거짓되게 만들어서 보여주게 되게 되면은 그게 신뢰를 갖게 하면서 상대방을 속이기가 굉장히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 저는 특히나 지금 같은 시대는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허구적인 시세 흐름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다가도 그런 거 하나 올려드린 적 있었었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저는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확고하다라면은 그 자신의 생각 외에 나머지 것들을 굉장히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시길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데이터라는 거, 숫자라는 거 거짓말 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번에 숫줄이 뒷걸음 쳤다. 그래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1%가 찍혔다 라는 기사가 지금 동일한 시간대 3분기 때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0.1을 찍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역성장이고 마이너스를 2개 분기 연속으로 찍으면은 우리가 그걸 불황이라고 통상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황의 데이터를 혹시라도 맞이할 뻔했는데 간신히 피한 정도이다. 수출이 자빠지면서
근데 잘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수출을 책임지고 있는 거는 반도체, 자동차, 화학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래.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KB금융, 금융사들 이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매칭이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이런 기사 보시면은 어느 정도 해답이 있죠. 수출이 사상 최고라더니 GDP 통계에서는 감소했다. 왜 그러느냐? 계절 조정치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기준을 어떻게 세팅하는지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3분기 수출 금액이 0.6% 늘어난 걸로 집계가 됐는데 산업통상부에서 얘기하기로는 근데 GDP 통계에서는 이게 0.4% 떨어진 걸로 집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데이터를 생산하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같은 상황에 따른 다른 데이터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엄연히 따지고 보게 되면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데이터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라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뭔가 실적이 그지 같고 SK하이닉스는 실적이 좋다라는 내용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주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의 투자들은 결국 시세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얼마냐?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얼마냐? 어닝 쇼크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그래서 얼마까지 떨어졌냐? 어닝 서프라이즈가 하는데 그래서 SK하이닉스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이걸 보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시세를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삼성전자 시세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죠? 어제 오늘 이틀 동안은 좀 반등하긴 했는데 최근까지는 계속 이렇게 떨어져 왔어요. 특히나 요거 9월, 10월 달 아사리 판이죠. 그죠? 5만 전자까지 쭉쭉 밀려버린 상태입니다. 자, 근데 9월, 11월, 10월 SK하이닉스 보시면은 이 바닥에서부터 쫙 땡겨 올라가서 18만 닉스, 뭐 19만 닉스 근처에서 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 SK하이닉스 실적은 좋고 삼성전자 실적은 개판이다 하니까 그래서 주가가 이따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왜 이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해드리냐? 2021년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주식119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하고 있었던 당시에 이런 영상 많이 올려드렸었어요. 기아, 현대차, 삼성 SDI,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아마도 조만간 가장 크게 빠지는 섹터가 될 걸로 보여진다 라고 하면서 호실적이 전망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기 좋은 이유 이런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분위기가 지금하고 굉장히 유사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반도체주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도적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기아, 현대, 삼성 SDI,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그때도 3분기였습니다. 21년도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잠정치가 다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이런 거 사야 된다. 아직도 뭐 반도체 하는 흑우 업체 막 이러면서 이런 종목들 사야 된다고. 특히나 많은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특히나 이 현대차가 매수하기 가장 좋은 종목 탑 1으로 많이 뽑히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게 당시 시류 분위기였다는 거죠. 근데 이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시면은 반도체 주가 하락에 맞춰서 잠정 호실적을 발표한 이런 기업들이 자동차 화학주들이었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후속 주가 하락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러니까 반도체 주가 떨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떨어질 차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다 내려오게 됐어요. 왜? 이때 당시 시황이 어땠었냐면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금리를 이제 올려야 된다. 근데 금리를 적당히 올리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올려야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퍼부어졌던 유동성을 이제 걷어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유동성 축제는 이로써 끝난 것 같습니다. 라는 시황적 기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얘네들이 시차를 두면서 하나씩 떨어지는 거지 결코 얘네가 삼성전자보다 좋아서 주가가 괜찮고 삼성전자가 얘네보다 후져서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상황으로 보이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얘네들이 떨어질 차례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이때 당시에도 똑같이 해드렸었는데 제가 봤었을 땐 이때 이 판때기가 지금 3년이 지나 있는 이 시점에 똑같이 돌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지금 실적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사이 시황적 변화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도가 지금 뚝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2부 시간으로 넘어와서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도록 할 텐데 실적에 대한 추이에 맞춰서 주가 지수가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여기에 지금 시선이 너무 많이 집중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시황의 변화에 대해서는 지금 뭐 관심이 제가 봤을 땐 거의 멸종된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상황이 시황적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실적이 가려놓은 진실에 대한 부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차트 보시면은 코스피 차트거든요. 코스피 차트가 일봉인데 최근 5월달, 10월달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한 점으로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2600포인트 근처로 이렇게 수렴이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딱히 특징이 없죠. 지수의 변동성이 특징이 없어요. 막 급등도 안 하지만 급락도 안 해. 그래서 2600포인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도 주식하기에는 좋은 장 아니냐. 왜? 안 떨어지기만 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날 당일 급등하는 종목은 또 존재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잘 단타 차고 들어가서 수익 먹고 나면 된다. 그래서 시장이 막 몇 프로씩 떨어지는 이런 장, 이런 것만 아니면은 돈 벌기에는 상관없다. 이런 식의 분위기, 기류가 지금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 여기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누적 순 매수량인데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 매도 규모가 지금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엑시트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이 나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환율의 변화이거든요. 10월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요게 제가 오늘 장중에 캡처를 한 건데 장마감 종가 기준으로는 얘가 양봉으로 올라갔어요. 오늘 장 끝났었을 때. 그리고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1385원 근처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원래 음봉이 아니고 양봉이에요, 양봉. 근데 제가 이게 장중에 캡처를 하는 바람에 이게 음봉일 때 캡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해 없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 화요일 지금 촬영 날짜가 화요일이거든요. 화요일 장마감 이후 기준으로 보면은 1385원 정도 빨간색 양봉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1300원에서부터 1380원까지 환율이 80원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달러가 그만큼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고 원화는 그만큼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아반떼 제네시스 효과 기억하실 겁니다. 강해지는 달러를 향해서 자금이 몰려가게 된다. 즉 한국 원화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된다. 이런 배경에 의해서 이 자금의 흐름이 나가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근데 지수가 안 빠져요.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막 2,500을 깨고 2,400을 깨고 막 2,300대까지 가 있고 그러는 중에 외국인 이탈 자금이 막 목격이 된다 하면 막 뭐 큰일 났다고 시황 좀 보라고 환율 좀 보라고 막 그러겠지만 안 빠져 이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러는 사이 이 자금의 이탈 과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묻히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수가 특정 종목의 실적 발표에 맞춰서 커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다 라고 하면서 주가가 막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9월, 10월 동안 SK하이닉스는 거꾸로 올라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서로 또 상세가 돼서 지수가 안 밀리고 버티는 상태. 근데 그러는 사이 시황적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채권 시장도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미국인데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 차트가 가파르게 상승을 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옅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50bp의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때 미 연준에서 이 박자에 맞춰서 11월에도 50bp의 추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치가 많이 높았었는데 지금 동결에 대한 이야기도 심지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50bp에서 25로 내리자가 지금 정설이 되어져 있고 심지어 어쩌면은 동결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금리를 더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동결에 대한 가능성마저도 제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 11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제로였었어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었는데 지금 11월 FOMC로 가는 과정 중에 동결에 대한 가능성과 확률이 조금씩 계속 높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 금리는 이를 벌써 반영을 해서 그런지 9월 중순서부터 지금까지 채권금리 차트가 꽤나 상승을 하고 있죠. 3.6%대 있었던 채권 금리가 4.2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도 만들어 드렸지만 연준의 B컷은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 왜? 이번에 단행한 금리 인하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금리를 올라가게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는 그 시나리오에 포문을 열 수가 있음을 이런 영상에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까지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적중이 되어가고 있어요.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기대가 배신을 당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시중금리는 거꾸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뭘 뜻하는 건지, 그러니까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는 것이 시황적으로 어떤 메시지인지
이거는 지난 제 시황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더 얘기하진 않을게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 시황적 변화가 굉장히 세게 강하게 인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근데도 지수는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시황의 변화에 둔감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서 미국 대선 이야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선과 맞물려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게 앞으로 만약에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탄생을 하게 된다면은 국제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이는 행동들이 많아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 여기에 대한 대비 이걸 우리나라가 지금 잘 이겨내지 못할 수 있음을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지지율이 최근에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방위비, 반도체법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큰일 나는 거고 해리스가 되면은 문제가 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제가 또 해당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죠.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어떤 대통령이 나오는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다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상황이 더욱더 깨끗하고 깔끔하고 수월하게 진행될 뿐이지 해리스가 된다고 해서 트럼프와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는 생각은 오히려 잘못된 생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관련된 이야기 해드렸죠. 안 보신 분 계시면 한번 봐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 어쨌든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이러한 상황들이 한국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미국이 바라봤었을 때 한국을 무역에서는 적으로 보고 있고 안보라는 분야에서는 무임승차를 하는 국가. 돈을 안 낸다. 그러니까 미국이 수호해주고 있는데 그 수호해준 거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한국이 그 대가를 안 주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기술을 받아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으니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동맹국이라고 해서 우호적인 그런 잣대로 한국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영상에서 많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대선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이런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고금리를 장기화하고 인플레이션을 제자극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 역시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특정 종목의 실적 이슈에 의해서 가려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잠깐 중간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 시총상위주대의 흐름 이것에 의해서 시황적 변화가 지금 묻혀져 있는 상태다. 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중에 모니터링을 할 때 이 시총 상위주별 흐름을 모니터링을 해요. 오늘도 장중에 잠깐 이렇게 캡처를 해서 가져온 건데 여러분들도 심심하면 한번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좀 재밌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올리면서 SK하이닉스 떨어뜨리는 이런 느낌인데 어떤 날에는 뭐 2차전지 화학주 올리면서 금융주 떨어뜨린다든지 반도체주 상승시키면서 바이오하고 자동차 이쪽 떨어뜨린다든지 이러면서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횡보를 그리면서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서 한 번씩 서프라이즈가 한 번씩 터져요. KB금융이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막 이런 거. 그러면 다른 데는 파란색 불이 다 들어오는데 여기만 빨간색 불이 빵 들어와. 그래서 지수가 떨어지지 않게 방어. 삼성전자가 개박살이 막 나는데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더럽게 좋다라고 하면서 여기만 빨간색 불이 들어와서 지수가 떨어지는 걸 방어. 이런 식의 흐름들이 굉장히 줄기차게 연이어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는 미국장이 더 뚜렷합니다. 미국의 나스닥이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그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 배경이 똑같이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장이 대한 미국 장세인지 이를 똑같이 모방해서 이런 식의 흐름들이 시총 상위주별 돌려막기식 패턴으로 굉장히 자주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특정 종목이 오르면 지수가 오르고 특정 종목이 떨어지면 지수가 떨어지는구나. 미국으로 치면은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면은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 엔비디아가 떨어지면 작살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 개별 하나의 종목 여기에만 시선이 집중. 그러다 보니까 시황에 대한 관심도는 전멸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까지만 보여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그 코스피 지수를 지금 방어해주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삼성전자는 좀 지수를 빼는 역할을 그동안에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는 SK하이닉스의 주가 추이가 코스피 지수를 움직이는 그런 바로미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가 그럼 주가 추이가 현재 좋은 위치에 있느냐?
봤었을 때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주관적이긴 하지만 참고해서 한번 봐보세요. 저는 요런 캔들이 뜨면은 세상 없는 좋은 이야기가 있어도 기본적으로 무시를 하는 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최고의 주가를 기록했었을 때,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24만 8,5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역사적인 최고가를 찍었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가. 그리고 이 최고가는 이 7만 3천원 최저가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추세가 보면요. 그래서 한 3.5배 정도 올라간 자리에서 역사적인 최고가를 썼는데 여기서 음봉으로 전환이 되죠. 그 음전환이 되었을 때 시선을 내려서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역대 최대의 거래 대금이 목격이 돼요. SK 하이닉스가 대한민국 주식장에 상장된 이래로 이와 같은 거래 대금의 규모는 역사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최대의 거래 대금이 나왔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들의 대량의 이탈이 또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중에 투신과 연기금, 수급이 많이 매도 방향으로 돌아선 게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이라면은 거의 뭐 빨대 꽂아 놓고 모니터링 하고 있는 주체들이 이 기관계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역대급 호실적이 나오는 회사에 대해 이 자들은 15만 닉스가 넘어갔었을 때 왜 매도 쪽으로 돌아서면서 종목을 팔기 바빴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은 현재 호실적이 과연 그만큼 기대치가 있는 부분인지 좀 의심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지난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유사 패턴이 21년도 1월달 당시 삼성전자에서도 똑같이 목격이 됐었었죠. 사상 최대의 주가 9만 전자 때 기록을 했었을 때 요게 땅 찍히게 됐고, 그 이후로 삼성전자는 9만 전자를 만나볼 수가 없었습니다. 동일한 관점으로 SK하이닉스가 동일한 기술적 지표를 여기다 만들어낸 게 맞다라면은 한동안 SK하이닉스는 이 자리를 다시 보기가 힘들다라는 뜻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지수를 주물럭거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앞으로 SK하이닉스가 지수를 올려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줄 것인지 아니면은 지수가 떨어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줄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충분히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월봉상 차트 추이까지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방송 총 정리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가만히 보면은 주가 지수의 흐름이 좋은지 나쁜지 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실적 데이터가 맞춰진 것처럼 마치 발표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치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추종이 되는 듯한 착각을 불러준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실적에 추종하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지만 단기적인 흐름이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특이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론적으로 굉장히 호실적, 여론적으로 굉장히 악실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 사실상 액면 그대로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추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분위기를 너무 좋은 종목은 좋다, 나쁜 종목은 나쁘다 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라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주가에 어떤 근거를 대주는 듯한 느낌. 그래서 자꾸 이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려고 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주가 지수를 움직이는 커다란 힘은 오직 시황에 있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에 맞춰서 이들이 실적이란 데이터를 가지고 작은 변동성에 장난을 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변동성에 눈이 돌아가는 바람에 커다란 힘의 변화가 있다라는 사실, 아까 전에 보셨던 환율의 상승,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이런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못한 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커다란 변화의 감지를 못하게 방해, 소음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런 내용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사실 지난주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정도 얘기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영상 제작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요새 워낙에 뭐 특별한 이슈도 없고, 그리고 투자자들의 관심들이 너무 한쪽으로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에 쏠려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드려보고자 방송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찐 마지막으로, 요거는 보너스인데, 보너스로 실적과 주가에 대한 이야기 개념 설명 잠깐 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실적이 정말 좋은 것 같다,
그리고 기업들의 호실적이 냈다라고 하는 부분, 이거는 숫자로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그렇다면은 요 내용도 한번 보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실적과 주가 간의 이제 상관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엄청난 하이 퍼포먼스를 기록한, 호실적을 기록한 종목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학업 성적으로 치면 이제 100점 만점에 97점을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성적표가 개판이 난 회사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로우 퍼포먼스를 기록해서 100점 만점에 30점을 기록한 회사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좋은 실적이 나오려면은, 그리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데이터가 해석이 될 때에는 이러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 이미 97점을 받은 애는 앞으로 호실적이라는 표현을 또 하려면은 97포인트보다 더 높은 점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98, 99, 100점의 성적표가 나와야지 만족스러운 실적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이미 이전 실적이 97점을 찍어놨기 때문에 이제 이게 기준이 돼서 이거보다 나쁜 실적이 나오면은 악실적이 되는 거고, 이거보다 높은 점수가 나와야지만 호실적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97점 이상의 고득점이 필요한 그런 불편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자, 반면에 이런 회사는 40점 정도만 받아도 만족스러운 성적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어닝 쇼크가 터진 기업이 미래에 추가 어닝 쇼크만 없다면 오히려 그런 종목이 주식 투자하기에는 매수 관점으로 좋은 종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좋아지기 힘든 실적, 사상 역대 한 번도 기록해보지 못한 역사적인 최대의 기록을 기록한 회사는 추가적으로 더 좋은 실적이 나오지 못하는 한 오히려 떨어지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주가와 실적의 상관관계적인 부분을 생각을 했었을 때에도 지금 어떠한 섹터군이 실질적으로 주가적인 측면에서 더 위험한 구간에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해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 보너스 내용까지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잘 유지해 놓으시고 리더스탁의 스탁마켓 나우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